그럼 지금부터 글로컬 대학 3.0, 2025년 미래융합대학원 사업 설명회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글로컬 대학 3.0 2025년 미래융합대학원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대면 회의와 줌 온라인 중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대면 참여자와 온라인 참여자가 같은 시간에 접속하고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떠드는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트북과 그리고 주변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노트북과 태블릿 마이크와 스피커는 모두 꺼주시길 바랍니다. 어,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도 오디오, 비디오는 모두 기본 음소거 상태로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진행하는 와중에 온라인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요,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가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발표 이후에 질문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안내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설명회에 앞서서 이충균 충남대학교 대학원장님을 모시고 사업의 의의, 추진 방향, 그리고 향후 계획들에 대한 개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충 교수님 안내, 뭐 박수는 안 들리지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이충길입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 공주대 박순우 그 대학원장님도 계시고,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부원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회를 앞서서 제가 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늦가을에 지금 비가 떨어지고 있고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구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한국 사회 속에 대학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상하탑 대학에서 이제 세상 속의 대학으로 진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 세상 속 대학은 그 독일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그 틀을 갖춘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수로서의 이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지방대학의 그 한계를 느끼며 그 몸부림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말씀드린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기 위한 그 길목이 현재 저희가 가고 있는 그로컬 사업 30 사업과 또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그 몸부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젊은 교수님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 두 사업이 도움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런 확신 속에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컬 30 사업의 그 과제 중에 하나인 미래융합대학원이 양교 통합의 이제 첫걸음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통합을 통해서 그 2027년 BK21 5단계를 도전해서 좀 더 통합의 시너지를 내는 것이 미래융합대학원의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모하는 사업은 양교 통합에 중점을 두고 단일 교내 통합 내지는 융합, 단일교 출연연의 융합은 차후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 사업에는 양교의 그 전공 단위 이상의 그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과제를 기획하면서 그 해결하지 못한 또는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교수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혹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사업 공모 계획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면 그거를 잘 숙지하셔서 좋은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미래융합대학원 사업 공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골자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교의 통합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뭐 교수님들도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양교를 이렇게 조금 비거러스하게 통합을 추진을 하면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대학원의 전공 단위의 통합을 유도를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무언가를 시너지 효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 시너지 효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추진 목표와 전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양교 전공 단위 대학원 전공 단위를 기준으로 그 전공 단위가 통합을 하되 전공 단위만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그 지역 특화 산업,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출연연들과 저희가 교육적으로 무언가 융합 시너지 효과를 내자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전체 추진 일정을 보시면은 저희가 2025년 다시 얘기하면 올해죠. 올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 3개월 동안에 이제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런 융합 단위를 만들어서 통합을 추진을 하되 어떤 출연연과 그 산업체, 지역 산업체의 교원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교육 과정들을 이렇게 짜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기획서를 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획서에 대한 계획을 먼저 제출을 받고 그 중에서 한 20개 내외 뒤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내외에 그 20개 내외에 본 과제 계획서 작성, 어, 과제들을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그 20개 내외의 본 과제 계획서를 받아서 2026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내년이죠. 내년에 실행하는, 어, 팀들을 뽑아서 실행하는 어떤 융합 팀들을 뽑아가지고 그 팀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7년 학과 신설 26년에 저희가 융합전공을 운영을 하고 27년부터는 죄송합니다. 학과 신설을 해가지고 이제 28년에는 저희가 실제로 통합대학이 런치를 하기 때문에 28년에는 통합대학 이름으로 석박사학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미래융합대학원의 구성도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플랫폼을 미래융합대학원이라는 플랫폼 안에 통합되기 전까지는 다시 얘기하면 2026년, 27년에는 통합대학 전 단계인 미래융합대학원 산하에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과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JA 교원들, 다시 얘기하면 출연연의 인사들, 그다음에 산업체의 인사들을 포함한 어떤 교육 과정을 꾸려서 정말로 통합대학이 런치를 했을 때 그 준비 과정을 미리 선행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통합에 대한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될 텐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대학원의 전공 단위의 통합이라는 골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응하는 그리고 우리가 통합을 왜 진행해야 되는가 돼야 되는 어떤 골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자유 공모를 골자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글로컬 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글로컬 사업 일환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글로컬 사업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테마들을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 이건 이제 정말로 예시인 거고, 이 예시 말고도 우리가 조금 더, 통합해가지고 무언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다면은 그 방향성을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목표는 결국에 저희가 어쨌든 기본 철학과 골자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컬 사업의 어떤 취지와 철학에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을 하고 융합대학원을 형성을 한다는 것은 지역대학 특화산업 고급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연구 기반을 물론 확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교육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출연연과 산업체 JA 교원들이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가 산업혁명을 강화한다든가 지역 특화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25년 남은 3개월 동안 어떤 우리가 2026년부터 이런 융합 전공 과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계획서를 받기 위해서 그 계획서를 위한 계획서, 다시 얘기하면 저희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 예비 계획서, 그다음에 뭐 예비 기획 과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저희가 올해 20개 내외를 선정을 해서 그 20개 내외에게 내년부터 우리가 통합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교육 과정을 꾸리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기획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3개월도 되지 않죠. 저희가 왜냐면은 내년에 2026년에 이 본 과제를 진짜 다 5개, 6개 정도 혹은 플러스 알파 정도의 본 계획을 진행을 할 건데 그 진행을 하려면은 3월에 시작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저희가 본 계획서를 위한 어떤 이 사전 기획 계획서를 적어도 2월 20일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런치를 한다고 해도 차 3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인데 그래도 뭐 조금 바라기로는 저희가 이제 방학도 다가오고 방학 동안에 양교 교수님들이 협업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 내외 올해 3개월 동안 20개 내외의 그 사업단에 대해서 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할 건데 그 20개 내외를 선정하기 위한 어떤 예비 계획서죠. 그 예비 계획서들을 저희가 올해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융합전공 운영 계획을 제출을 하고 이 중에 예비 계획서 중에 저희가 20개 내외를 선정을 해서 약 총 5.7억 원 저희가 이게 차등 지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 맨 밑에 보면은 저희가 융합전공당 한 사업단 단 다시 얘기하면 약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지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선정이 되면은 요게 이제 실행이 되면은 저희가 20개 정도의 본 계획서를 받게 되겠죠. 2월 20일 정도에. 그래서 2월 20일 정도의 본 계획서를 받으면은 그 중에서 최소 5개, 저희가 최소라고 얘기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정 규모나 지원 예산의 규모들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기로는 어, 어쨌든 저희가 글로컬 대학의 통합이라는 골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스타트를 끄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많은 사업단들을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최소 5개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글로컬 사업 계획서에 최소 5개를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5개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 이외에 정말 좋은 계획서와 좋은 계획안이 나온다면은 그걸 추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계획서 그러니까 본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20개 내외의 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 이 계획서를 받을 건데 그 예비 계획서 안에 저희가 이제 필요 요건들을 최소한으로 지정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복잡하면은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되는 일들에 조금 지장을 받을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융합이라는 골자 안에서 글로컬이라는 사업 철학 안에서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적어도 양교 한 개 이상의 전공 단위의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주체가 지원하는 어떤 객체가 지원하는 양교의 어떤 대학원 전공 단위가 한 지원하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교 한 개 이상의 전공 단위의 융합이 골자고요. 그다음에 JA 교원을 위해서 그 교육 과정 내에 출연연과 산업체 각 1인 이상의 JA 교원을 공동 참여를 필수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융합 전공이지만 어찌 됐거나 전공을 새로 가상의 전공이죠. 어쨌든 전공을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전공에 뭐 잘 아시겠지만 전공의 박사 학위 인력을 배출을 하려면은 최소한 전공의 7인 이상의 전임 교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학칙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기 융합 전공별 그러니까 각 팀별 양교 합쳐서 적어도 전임 교원 7명 이상이 포함되는 사업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은 총 5.7억이고 7억 원이고요.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인 교원 기준으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자는 융합전공 실설에서
우리가 2026년부터 정확히는 사실은 저희가 융합전공을 신설을 하고 교육과정을 짜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저희가 융합전공을 실제로 신설을 해서 그걸 런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마 2026년 9월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 9월에 런치를 목표로 저희가 융합전공을 신설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래융합대학원이라는 어떠한 조직 하에 특화 연구 분야와 매칭된 융합전공을 신설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분야 여기 예시 이 분야는 저희가 글로컬 사업에서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골자로 하지만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은 물론 연구를 위한 어떤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뭐더 기본적으로 대학원의 어떤 교육 과정을 짜는 거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게 더 큰 목표다. 더 크다고 얘기하면 제가 또 실수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공동 교육 과정 개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고 양 교회 교수님들이 과목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저기 제2 교원들 출연연이나 산업체 교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제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외의 행정적인 부분들 예컨대 질문 사항에 막 이거를 개설을 하면은 책임 실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학점 인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학칙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학무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을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가질 예정이고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제시를 해주고 혹시 저희한테 제안할 것들이 있으면은 그 제안한 내용들을 저희가 녹여주시면은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 운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6년 9월부터 융합전공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융합전공에 들어가는 어떤 저희가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과정 교수나 제2 교원들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의 학위기도 저희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학위기에는 저희 통합 전까지에는 학위기에는 본 소속 그러니까 어떤 학생 A라는 학생이 속해 있는 어떤 그 본 소속의 학위기가 나가고 아마도 추가로 학위가 또 나가거나 혹은 본 학위기에 한 줄 정도 혹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넣어서 단일 학위기로 나가거나 두 개의 학위기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도 본 소속을 유지하면서 융합 전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저희가 단순히 두 개의 학과가 통합한다라는 것은 이제 철학에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양 교회의 재원만으로 부족하니 산학연 주변 지역의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녹여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연구 과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연구 과제를 잘 수행을 해서 어떤 인재를 배출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겠다, 어떤 교육 과정을 커리큘럼을 완성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저희에게 제시를 해주시면은 좋은 내용이 있다면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서류입니다. 지금 아마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으신데 뭐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질문을 주시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근데 아시겠지만 아직 학칙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정도 준비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할 거고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그것을 준비하는 어떤 안이라든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인풋을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자로 저희가 지원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 계획서 그러니까 올해 20개 내외의 본 계획서를 작성할 팀 20개 내외를 선정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한 예비 계획서를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체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 전공이 이 사업단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주체는 전공 주임 교수가 지원 주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주대의 전공과 충남대의 전공이 있으면은 이 전공이 합쳐서 융합 전공을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교가 돼도 좋습니다. 양 교회의 어떠한
그러니까 주간 전공이 되겠죠. 그 주간 전공의 주임 교수가 제출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희가 받을 서류는 이제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사업자 서약서,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이게 예비 계획서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작성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왜냐면 예비 계획서라고 해도 사람들 명단이 들어가야 되고 뭐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페이지 5페이지 이내에서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으실지, 저희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예비 계획서니까 본 계획서도 아니고 예비 계획서니까 좀 최소한으로 교수님들의 노력을 이제 그 어떤 업무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총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게끔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사업 단당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의 예산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뭐 장학금과 그다음에 교육 연구 개발 프로그램, 그다음에 실험 실습 기자재, 연구 활용 확산 지원비, 교육 환경 개선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왜냐면 이렇게밖에 나눌 수 없는 게. 하지만 이게 나라 사업이고 그 대학회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를 들면 연구환경 개선비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연구환경 개선비에 기자재 비용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재 비용은 본 계획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기자재가 필요 없다라는 철학과, 두 번째, 지금 기자재를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자재 같은 걸 사려면은 어떤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나라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런 심의위원회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단계에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수님들 혹은 전공 단위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배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조금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라는 어떤 걱정 혹은 우려 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학 회계니까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 회계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약 20개 정도의 그러니까 융합 전공 팀을 20개 정도의 융합 전공 팀을 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 20개의 팀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 계획서를 12월 12일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한데, 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 접수를 12월까지 받을 예정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필수 요건 및 사업 수요 계획 등등등등을 심사를 할 겁니다. 이 심사는 심사위원을 뭐 실명을 저희가 거론할 수는 없고, 그 심사를 외부로 보내느냐 내부로 보내느냐 뭐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글로컬 사업의 일환이고, 그 글로컬 사업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내부로 나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글로컬 사업의 그 공주대와 충남대학교 통합을 하는 글로컬 사업의 철학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로 저희 심사위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선정이 되고 심사를 하고 나면은 선정 안내가 12월 30일 날 나가서 본 계획서 20개를 작성할 팀을 선정을 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 계획서 작성할 시간이 사실은 1월, 2월, 2개월도 채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물론 이제 모든 사업단들이 다 당선이 되리란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예비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도 여러 가지 초석들을 미리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방법은 일단 저희가 제시한 필수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수 요건들의 충족 여부를 먼저 심사를 하고, 필수 요건들이 충족된 팀에 대해서 어떤 정성 평가들을 아까 말씀드린 심사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결과 안내는 공문 발송을 할 것이고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5페이지에, 다시 얘기하면 20개의 본 계획서를 작성할 사업팀들을 꾸리기 위한 예비 계획서를 작성을 요청을 드리는 건데, 그 예비 계획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저희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오픈해가지고 자유로 받으면 좋은데, 뭐 저도 여러 가지 계획서를 써보면은 그 자유로 쓰면은
좀 이렇게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이 정도는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예비계획서에 조금 담아 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뭐 우리가 필수 요건으로 양 교회 전공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공에 그 양 교회를 합쳐서 전인교원이 7인 이상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전공 단위 최소 단위가 7인이니까요. 그리고 제2의 교원들이 연구소와 산업체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로부터 어떤 공동 교육과정 개발 운영 계획, 그다음에 어떤 위원회 구성 내외, 그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잘 진행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재외교육 활용 방안 또는 지원 건의안, 이 저희가 건의안이라고 한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만 해도 벌써 질문이 나오는데 제2의 교원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은 우리 글로컬 사업에서 제2의 교원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냐, 어떤 것들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서비스를 요청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저희가 확정되면 좋은데 사실은 이거는 대학원 소관이 아니라 교무처 소관이고 그 교무처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건의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안들을 받아서 그중에 좋은 내용들은 이제 교무처에 인풋을 넣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MOU 체결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공동학생 연구원 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의 학교가 통합되기 전에 미래융합대학원이라는 가상의 대학원 안에 융합 전공,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저희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가 지난 해까지 RIS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RIS 사업에서 나오는 어, 그 공동 학위 과정 이런 것들의 골자와 비슷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도 예컨대 뭐 논문 자격 심사니 논문 자격 시험이라든지 뭐 심사 요건이라든지 학위 기례들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학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RIS 사업에서 양교에서 공동 학위가 나갔던 것 그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요를 하진 않고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원 소속의 공주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충남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원 소속의 학위기도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은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내외 이런 계획들을 담아서 저희가 본 계획서를 주시면은 본 계획서를 심사를 통해서 2026년부터는 5개 내외가 아니죠. 5개 이상. 왜냐하면 최소 5개이기 때문에 5개 이상에게 저희가 그 실행을 하라고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2026년 9월에 융합전공을 개설하는 것을 물론 이 시스템들 행정적인 요인들은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이 행정적인 요인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실제로 2026년 9월부터는 융합전공을 오퍼레이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가 지표입니다. 이 평가 지표, 그 평가 지표가 그래도 있지 않으면은 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실효성, 그다음에 지속성, 그다음에 형평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참여 A와 B 대학이 통합을 하는데 숫자가 더 적은 대학의 교원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되는 것을 우대를 하겠다라는 것 정도로 저희가 골자를 잡아놨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 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예비 계획서를 받을 거고 그 예비 계획서에서 20개 내외가 선정되면은 그 사업단들은 본 계획서를 2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 겁니다. 2월 20일까지 제출이 되면은 그 중에서 계획서 심사를 통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한 5개 정도 5개 이상의 사업단들을 선정을 해서 융합 전공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삼을 계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융합전공을 신설을 하고 7월 중에 그러면 9월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강론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질의응답실에 답변을 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2026년 9월에 융합전공을 신설을 해서 오퍼레이팅을 한다. 그러면 사실 2029년 9월 신입생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2020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기에 대학원생들의 진학생이 적으니까 숫자가 매우 적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입학한 학생도 어떤 뭐 복수 전공은 아니지만 복수 전공과 같은 개념의 어떤 융합 전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변경이란 말도 옳지 않습니다. 소속을 추가해 주는 이런 어떤 행정 사항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니 참여 학생들을 독려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계획서를 제출을 하실 때 필수 포함 내용, 다시 얘기하면은 본 계획서 20개 중에 저희가 5개 이상을 또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심사 포인트들이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으니 이런 것들을 본 계획서에 녹여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계획서 분량 제한 있습니까? 아, 예. 본 계획서에 대한 분량은 저희가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되어야 될지 저도 사실 감이 안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서에는 커리큘럼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량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도하지 않게 하려고 매우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JA 교원들, 다시 얘기하면 출연연과 산업체의 JA 교원들에 대해서 저희 얼마 전에 연구처에서 미래 융합기술원 사업에 제2의 교원과 제2의 교원들을 확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교원들과 중복해도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 교원 관계가 없는데 다만 이제 이 나라 일일에서 항상 저희가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타 정부 재정 지원 사업과의 중복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타 정부 재정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원도 마찬가지고 RATA 여러 장학금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급하게 요청드리고, 이렇게 낮 시간에 요청을 드렸는데도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열심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